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뭘까를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10년 후에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같은 대학교 동기, 고등학교 동기 중에도 하는 일을 바꿔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턱 먹고 뭐 가고 다 좋은데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턱 먹고 입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어떤 학과가 좋으냐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찾아서 볼까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지 턱 먹고가 중심이 아닐까. 턱 먹고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금방 지쳐요. 지금 집에서 프레셔를 받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텐데 엄마들이 너는 과고를 가야지, 너는 영재고를 가야지, 아니야 너는 상산을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쫓아가다 보면 내 인생은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뭘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방학이잖아요. 방학 때 놀아야 되는데 못 놀죠, 그죠? 그게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주 재미있는 게 나와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과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청소년들의 희망을 비교한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 먼저 일본부터 보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일을 하고 싶다. 청소년 시대 많은 일을 하고 싶다. 미국은 남과 다른 일을 하고 싶다.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남들이 뭘 한다 그러면 나는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싶진 않아. 그래서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전념하고 싶어. 보면 일본하고 미국하고 조금 비슷해요. 지향점이. 인성적으로 가요. 근데 한국하고 중국은 또 비슷해요. 한국은 어떻게 해요? 좋은 결혼 상대를 찾고 싶다. 이게 청소년의 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꿈은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아니면 멋있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게 꿈일 수도 있어요. 꿈일 수도 있다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나는 돈을 벌고 싶어.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아주 특이한 학생 중에 한 명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한테 와서 돈을 벌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왜 돈을 벌고 싶을까? 그래서 어머님도 같이 오셨으니까 물어봤어요. 한 달 용돈을 충분히 안 주시나 보죠. 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의 꿈은 딴 게 아니고요. 돈을 내가 용돈을 10만 원 올려받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페라리를 사고 싶대요. 페라리를 사고 싶대요. 페라리 왜 사고 싶은데? 그랬더니 페라리는 멋있잖아요. 그래요. 멋있죠. 그죠? 윙이 이렇게 열리죠. 페라리가. 그럼 그 윙이 이렇게 열리는 페라리를 타고 다니면 왜 좋지? 그랬더니 예쁜 여자들이 온대요. 걔의 꿈은 멋있는 자동차를 사서 예쁜 여학생들이 내 차를 타고 싶은 걸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요. 돈을 벌고 싶은 것은 좋은 결혼 상대를 찾고 싶다는 것과 같이 연계가 되더라고요. 한국은 인생의 방향을 곰곰이 생각하고 진지한 연애를 하고 싶어요. 진지한 연애를 하고 싶어요. 그냥 연애가 아니라 진지한 연애. 그리고 나서 외국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싶어요. 이게 우리 70년대 해봤으면 아마 중국과 비슷하게 나타났을 겁니다. 해외 유학을 가고 싶어요 라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별로 그런 말을 안 하죠.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아직도 물질에 찌들려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목표가 물질과 연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비로소 할 수 있는데 윌리엄 스미스 클락이라는 분이 일본에 개척을 해주신, 일본이 미국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처음에 페리가 와서 자기가 개항을 했는데 홋카이도 대학을 처음에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일본 사상의 나라에서도 이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이 말을 외웠던 것 같아요. Boys be ambitious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윌리엄 클락이라는 분이 했는데 전문을 보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be ambitious, not for money. 본문을 보니까 저는 항상 이것만 봤습니다. Boys be ambitious. 그래 야망을 가져라. 왜 야망을 가져? 왜 야망을 가져야 돼? 봤더니 이 양반이 했던 말이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야망을 가지지 마라. 어떻게 했어요? For selfish aggrandizement예요. 을 위해서 버리. 그 다음에 내가 명예라는 걸 위해서 헛되은 것에 내가 목표를 두지 말아라.
앰비셔스한데 어떤 거냐? Attainment of all that man ought to be. 인간이 진짜 돼야 할 것에 대해서 내가 야심을 가지고 야망을 가져야 된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와요. 왜? 노벨상 수상을 받겠다고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항상 정부에서 이렇게 떠드는 우리가 노벨상을 왜 못 받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뭘 지원을 해주고 또 대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본이 오덕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개념이 일본에서 나오잖아요. 뭐냐면 한 가지 일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밝히는 게 저는 중학교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시대는 조금 빠르고요. 고등학교 시대는 늦죠. 제일 적기는 중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봤더니 작년에 특목고 전국권 자사고 들어간 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기소개서를 보면 내가 장래에 뭐가 되고 싶어요를 쓰게 되죠. 봤더니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교수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 공무원은 뭐냐면 외교관, 경찰, 프로파일러. 요즘 또 프로파일러가 굉장히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나행석 PD, 윤식당 때문에 PD. 그 다음에 돈 벌고 싶으니까 CEO.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로봇공학자, 우주공학자, 아니면 파일럿. 이런 쪽을 학생들이 굉장히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죠. 구체적. 선생님, 교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식이 되어 있냐면 일단은 되기가 어려워. 학생들이 생각하는 전부 되기가 힘들어. 그리고 남들이 전부 존경할 만한 직업이야. 그리고 이게 명예와 더불어 돈이 들어와. 심지어 교수까지도, 심지어 선생님까지도 연금이 나와. 그러니까 굉장히 돈도 되고 명예도 따라온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중산. 우리는 딱 보면 물질주의죠. 이게 부채 없는 아파트 평수가 30평 돼야 돼. 야, 목동에서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지금 1단지부터 시작해 14단지까지 이렇게 막 보면 막 시가가 막 나오는 것보다 좀 힘들어요. 근데 월급이 500 이상. 그 다음에 자동차는 또 굉장히 구체적이야. 1500cc에서 2000짜리는 또 안 되고요. 2000 이상이라 해야 돼요. 2000 이상. 그 다음 예금액 잔고는 1억 이상. 그 다음 해외여행은 1년에 한 번 가기. 근데 요즘 이게 바뀌었어요. 해외여행은 한 달 이상 거주할 것 같아요. 힐링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주장이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되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해야 되고 테이블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난 나중에 커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신의 주장이 떳떳하고요. 사회적 약자를 돕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개간지, 월간지, 주간지를 내가 항상 정기 구독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들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공부나 하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공부나 하지. 프랑스는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다는 얘기, 이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해외에 놀러 갈 수 있으니까. 외국어를 배워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나 악기를 다뤄야 된다. 그 다음에 남들과 다른 음식을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회봉사단체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요.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식당 가서 막 떠들어. 남의 집에 가 막 꾸짖어요. 그러면 그 엄마하고 바로 이게 한바탕 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교양 있는 여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공공장소에 가서 우리 애가 떠들었을 때 뺨때기를 때릴 수 있는 여자예요. 그게 교양 있는 여자로 받는 게 프랑스 쪽이에요. 예전에 15년 전만 해도 영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채찍을 써서 체벌을 가하는 게 허용이 됐어요. 유럽하고 우리 쪽하고는 정서가 굉장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정의가 흔들릴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왔을 것.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게 뭐냐면 수능시대예요. 이쪽으로 가는 게 학생부 종합시대예요. 이쪽으로 아직 머물고 있는 게 일반고의 수능 형태입니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게 특목고, 전국권 자사고라고 얘기해요. 그쪽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어구로 자기의 목표를 막 교육 목표를 해놨어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보면 어이가 없는 말 같은데 이게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이라고. 그래서 그쪽이 뭐냐면 노멀한 그룹이 아니라 엘리트 그룹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머니 학생 다 왔으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엄마 아빠가 아들 딸을 사랑한다는 말은 뭘까요? 이게? 엄마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사랑하기 싶으니 공부 좀 하자. 사랑한다는 말은 진짜 사랑에 겨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야, 나 너 사랑해. 그러면 아, 이제 공부 좀 하지. 이제 웬만큼은 엄마, 특히 이제 아빠들이 많이 하는 얘기죠. 공부는 못해도 좋아. 건강만 하자.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해. 그러면 실제로 이제 충분히 건강해. 그러니까 이제 공부 좀 해. 축구, 야구 시큰했잖아. 이제 공부 좀 하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왕왕 어머님들이 이제 중3 정도 되면 말씀하시는데 통목자 사고 안 가도 돼. 1, 2학년 때는 막 가야 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3학년 되면 엄마 아빠가 딱 얘기를 해요. 야, 통목자 사고 그런데 안 가도 돼. 야, 일반고 가도 돼. 일반고 가서 1등 하자. 일반고 가서 1등 하자. 이 통목자 사고 끝났으니까 우리의 목표를 수정하자. 어디로? 일반고 가서 우리 1등 한번 해보자. 저기죠. 그 다음 대학 좋은 데 갈 수만 있으면 내가 다 밀어줄게. 밀어줄 거야 진짜. 학원비는 걱정하지 마. 너네들 학원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밀어준다는 말은 내가 돈은 대줄게. 자, 옆에 집 철수 좀 받아봐. 그러면 철수 어머니는 옆집에 영희 좀 받아봐.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잣대가 전부 딴 사람 눈에 맞춰져 있다. 근데 딴 사람 눈에 맞춰서 가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딴 사람 잣대에 나를 맞추지 말자. 나를 낮추지 말자. 남자 야 학생들 알겠죠? 스즈키 이치로. 이쪽은 누구죠? 야구 선수잖아요. 그죠?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한 일본 선수들이 몇 명 있습니다. 마사이도 있고요. 타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스즈키 이치로. 이 사람은 지금이라도 은퇴를 하면 5년 후에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요. 미국 쪽에. 그 정도로 기록을 많이 세운 사람인데 얘가 어떤 말을 했냐. 이 말들은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해요. 이 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꿈은 인류 프로 선수가 되는 거고 3학년이 된 뒤부터는 1년에 360일 그 다음에 반드시 프로야구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약금 1억 엔 이상을 받고 주니치나 세이브에 라고 얘기한 게 언제냐면 말을 한 게 언제냐면 얘가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쓴 말이에요. 중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얘가 뭐라고 자기 일기장에 쓰냐면 나는 1년에 360일 이상을 열심히 운동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졸업해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꼭 우리식으로 말하면 해태나 LG나 OB 구단에 입단을 할 거야. 계약금 얼마 받고 10억 이상 받고. 얘는 딴 게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야구고 나는 야구를 위해서 지금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내 끝날 때까지 하겠다. 스즈키 이치로 지금 나이가 45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직까지 한 번도 술, 담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술, 담배를 하면 내가 주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스윙하는데 부담이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 한 번도 술, 담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야구를 하고 싶어서.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잘 하고 싶어서. 이승엽 선수가 지금까지 한 번도 술, 담배를 안 했거든요. 왜? 야구를 잘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과목별로 막 배우죠. 영어, 수학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막 그러는데 이게 그냥 국어, 영어, 수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싶어서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되고 싶은가를 앞에 내세워야 됩니다. 미래는 제가 보기에는 융합의 시대예요. 융합의 시대인데 뭐냐면 의학과 공학과 레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암도 어느 정도 정복을 막 해가는 시대입니다. 그죠?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의학계의 화두는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진시황이 뭐라고 불로 불사라고 그랬어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의 의학이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미래를 예견하는 과학자들의 해외 쪽에서 나오는 논문에 의하면 2100년 빠르면 2050년부터 장기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간 이식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간 이식을 남에서부터 받는 게 아니라 돼지나 다른 쪽에서부터, 동물에서부터 간을 이식을 받을 수 있게 기술이 늘어날 거다. 심지어는 인공간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인공심장 달고 있죠. 근데 그 기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명이 그렇게 늘어져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결합이 되는 게 공학이 같이 일하게 돼요. 인공박동기를 다는데 심장박동기가 지금 연한이 10년 정도 걸려요. 10년. 그럼 10년 되고 나면 때문에 죽는 거예요. 기능이 정지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의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공학이에요. 근데 내가 평균 수명이 120살, 150살이 된 거예요. 지금 어떤 학자는 얘기를 하기를 앞으로 50년 이내에 평균이 최고 높은 사람은 150살까지 살 수 있으려는 거예요. 그럼 내가 150살까지 사는 거야. 지금 어머님들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이가 30에서 30, 40, 요밖에 안 되시죠. 그죠? 얼굴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정도 됐을 때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게 120년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100년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0년 동안 계속 회사 다녀야 돼? 놀아야 되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직업도 이 세계에서 나올 거다. 이 직업도. 노화와의 싸움이 될 겁니다. 뭐, 어머님들 중에는 이제 뭐, 그랬는데 지금 이 신약 개발 쪽이 계속 가고 있는데 얘네들은 의학과, 공학과, 여가산업이 게임 많이 하죠. 그죠? 게임을 왜 해요? 시간을 죽이는 거죠. 시간을. 근데 그냥 죽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재미있는 시간을 따지는 거예요. 그게 이런 쪽으로. 이런 쪽으로. 그러면 이 핵심이 의대라는 건데요. 근데 의대 굉장히 어렵습니다. 1.1% 정도가 의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 돼서 수험생 인구가 40만 명이라고 가정을 할 때 의학계, 그러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가 다 빼봤자 정원이 4,500명이에요. 1.1%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기 힘든데 이 커리큘럼을 본과 1학년, 본과 2학년, 3학년, 본과 4학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어디를 봐도 문제중심학습, 생리학, 실험, 조직, 실습, 임상의학, 총론은 마취통증 다 있는데 수학은 없어요. 수학이 없어요. 근데 상상부 들어가는데 제일 기본적인 요건, 수학을 잘해야 돼요. 상상부가 1년에 140에서 150명 가량을 의대를 봅니다. 근데 140, 50명이 의대를 가는데 애들이 전부 수학을 잘해. 근데 걔네들 중에 반 이상이 의대를 가. 그럼 의대를 가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나? 근데 의대를 직접 가니까 수학을 안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으냐면 요즘은 정신의학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정신과 굉장히 좋습니다. 좋죠. 다 좋은데 의대를 가는 게 힘든 거야. 왜? 내가 수학을 못하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정작 의대에 가면 실제 수학은 하나도 안 배운다. 언제까지 필요한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4, 5년만 고생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이후로부터 수학을 실제 배우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의대를 가더라도. 의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암기력과 이해력과 생물과 화학에 대한 이해도예요. 그런데 의대에서 다행스럽게도 이제 논술 전형이 점점 없어져 가요. 논술 전형은 수학과학 실력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전형이 없어져요. 근데 뭐가 늘어나요?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늘어나요. 학생부 종합은 학교에 있는 모든 활동을 다 총괄적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는 수학도 있고요. 영어도 있고 국어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있고 봉사활동도 있고 다른 게 다 있어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그걸 끈질기게 할 수 있는 지구력.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그 활동을 끝까지 지속하는 애가 의대를 가는 거예요. 머리가 진짜 수학적으로 잘 돌아가서 갈 수 있는 학생의 비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특기제 전형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늘어나는데 학생부 종합은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봅니다. 인내와의 싸움. 제일 어렵다는 의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집정 4,200명, 내신 2등급 이내, 수학과 영어 심필수, 상성부 매년 140, 50명 가는데
우리가 이런 의학 계열을 갈 수 있는 방법 이거 아무 필요 없고요. 내가 의대를 가고 싶다는 목표의식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450명 예약을 했는데요. 450명. 그러면 맞다고 봤을 때 150명이에요. 그죠? 오늘 오는 인구 중. 그러면 예비 중3이 150명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한 해 올해 보낸 게 187명을 특목자사고를 보낸 거예요. 오늘 학생들은 거의 합격이 다 된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가고 싶다면 상산고 캠퍼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추리하게 생겼네. 그죠?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의학계열 진학생들이 유리한데 2학년 1학기에서 3학년 1학기 5개 과목 앞으로 아마 올해 이렇게 바뀔 거예요. 다양한 분야의 독서가 있어야 되고 수학과학 독서, 심층 면접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아무튼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상산고 방문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제일 신경 쓰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딴 게 아니고 이 식단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권 자사고 이렇게 쭉 가서 구내식단 메뉴를 보고 실제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상산고가 제가 보기에는 탑3 정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식당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한 2-3달 지나면 학생들이 서서히 이제 밖에 가서 치킨을 먹기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점이지만 제가 확실히 여기서 보정을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엄마 음식이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하는 안에 다 바뀝니다. 절대 엄마 식단, 엄마의 그 요리 솜씨를 절대 그리워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 이게 상산고는 기숙사가 아직까지 좀 올드해요. 올드해. 그런데 이제 외대부고가 상산고와 더불어 의대 진학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넘버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넘버 1, 넘버 2. 외대부고는 상산고와 틀리게 최근에 지은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깔끔하죠. 이 내부도 2인 1실로 해서 거의 밖에 내가 빨고 싶은 옷을 그냥 광주리에 담아서 내놓으면 빨래를 해서 갖다 줘요. 그러니까 집에서보다 더 편하다는 거죠. 시스템이 그렇게 되죠. 외대부고도 교내 식단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아무튼 전국권 자사고는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일 신경 쓰는 게 음식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최소한 음식에 질려서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는 안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리도록 준다는 거예요. 특히나 학생들이 토요일을 좋아하는데 토요일은 프라이드 치킨이 무한 리필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죠 애들이. 외대부고 동아리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한 200여 개가 있어요. 200여 개. 제가 보기에는 특목고 자사고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 보통은 이제 양정고나 감서고에서는 이 학교 동아리가 60개 수준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내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선택할 수 있는 동아리가 굉장히 많다. 대중음악 밴드부터 시작해서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더 좋아하는 것은 앙드레김 디자인의 교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한가른 것도 좋아하죠. 교복 예쁘다고. 앙드레김이 디자인한 거예요. 사시사철 교복이 다 틀리다고. 미래유망 분야 이제 로봇공학 쪽을 많이 하는데 수학하고 물리영어 뭐 이런 쪽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여기까지 생각하더라고요. 영어를 해요. 프로그램 명령어는 전부 영어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서적은 전부 원서예요. 우리말 책이 없어요. 영어를 못하면 내가 정보 수집을 못해요. 그 다음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인터넷은 거의 영어로 된 게 더 정보가 많다. 진학이 유리한 학교는 영재고, 가고, 전국권 자사고, 과학 중점고. 과학 중점고는 일반고입니다. 일반고. ICT라고 해서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정보하고 통신이 쉽게 얘기하면 코딩 쪽이 많이 들어가 있죠. 창의성과 코딩과 수학이 같이 결합이 되는데 진학이 유리한 학교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최소한 이 4개 그룹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해요. 만일 이쪽으로. 영재고 가고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가? 영재고는 실제적으로 2차에서부터 갑니다. 1차는 한 90% 이상이 통과가 되고 2차는 필기시험, 수학과학 연재성 시험을 치고 3차는 캠프로 진행돼요. 세종과학과 한성과학과는 어떻게 되냐면 1차는 서류 소집 면접. 1차의 통과 기준은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거기에 중과한 면접.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세종, 한성과학. 여기서는 필기시험이에요. 이 2개가 서로 틀리다. 빌 게이츠는 대학을 졸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학을 졸업했나요? 안 했나요? 2학년 때 중퇴했어요. 그죠? 하버드 다니다가. 근데 빌 게이츠를 보면 참 우리 그 어머님들하고 그대로 매치가 됩니다. 빌 게이츠가 2학년 때 하버드를 중퇴한다고 그랬을 때 엄마 아빠하고 대판 싸움을 했어요. 아빠가 변호사였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써가지고 하버드를 보냈더니 네가 지금 와서 학교를 그만둬. 너 학교는 졸업하고 해. 근데 빌 게이츠가 자기 창고에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1의 부자가 빌 게이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지식이 쌓이면 사실은 학교 교육은 거의 무의미하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이거 빌 게이츠까지 그냥 내가 돼 있다는 상태에서 학교 교육을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제가 권하는 건 뭐냐면 빌 게이츠처럼 학교 나중에 대학교 그만둬도 돼. 그런데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 정도까지 가면 내가 회사를 차리든 아니면 뭘 하든 간에 내가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 지식이 차이지 않으면 힘들다. 영재고와 과학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는 전국으로 봅니다. 영재고는. 과학고는 서울에 있는 지역만 응시할 수 있어요. 지역별로 과학고가 있어요. 경기도는 의정부, 북가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은 세종하고 한성 2개가 있어요. 경기도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세종 한성 가고 지원할 수 있냐면 못해요. 근데 서울 가고 경기 가고는 전국에서 다 지원이 가능해요. 그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대학교 남녀 학생 비율을 보면 세종예술, 인천예술이 20%, 16%. 나머지는 보면 8%, 10% 이렇게 가죠. 제가 보기에는 이 영재학교의 여학생 비율이 세종이나 인천이 높다는 것은 인문적인 요소가 강하다 이렇게. 이런 쪽의 학교를 운영하는 게 하나고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고 얘기는 많이 들었을 때 하나고는 어떤 식으로 하냐? 학년이 없어요. 그럼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해? 대학교 학점을 신청하듯이 내가 컴퓨터로 학점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고는 노트북 사용이 다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과목은 빨리 마감이 돼요. 그래서 잽싸게 이제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심화 전문 AP, SAT, 그 다음에 토론 참여식 수업인데 하나고의 교육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면 영어에서 필기시험 비중이 50%라는 말은 나머지가 50%라는 얘기인데 그럼 그 50%가 뭐예요? 그러면 토론하고 발표하고 글쓰기예요. 그래서 제일 후회하는 학생들이 뭐냐면 저희 특목반에 영어를 다니다가 내가 수학과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는 너무 힘들어. 왜? 숙제가 많으니까.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본관 쪽으로 가요. 본관에 영어를 가면 숙제가 조금 적죠. 그죠? 그 다음에 좀 덜 힘들어.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고를 갔어. 근데 하나고를 갔더니 영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너무 억울해. 왜? 지필시험은 만점을 맞았는데 토론하고 발표하고 글쓰기에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필해서 기를 쓰고 100점을 맞아봤자 50점이야. 나머지 점수에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차라리 특목관 프린스턴이나 예일 쪽에 있었으면 지금 내가 영어라면 내가 서울대를 갈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하나고는 서울대 가는 비중이 25%예요. 비율적으로 따지면. 5% 그러니까 50명 이상의 학생들이 매해 서울대를 진학을 해요. 그럼 내신으로 따져서 3, 4등급도 서울대를 가. 근데 제일 비중이 높은 게 이공계열 가는 학생들이 수학이고 그 다음이 과학이고 그 다음이 영어예요. 이 영어가 내신에서 발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본관 쪽으로 갔으면 아니면 우리 쪽에 더 밑에 쪽으로 가고 수학과학을 했으면 하는 학생은 생각을 다시 좀 해보기를. 하나고의 맞춤식 선택형이 어떤 식으로 되냐? 의대를 가는 애들이나 경제학과 가는 애들이나 공통적으로 지금 빨갛게 그리는 게 뭐냐면 전부 영어가 심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 가는 학생들은 특히나 내신이 좋아야 되는데 수학과학은 나오는 것 같은데 영어에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이런 면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고 기숙사를 보면 하나고를 가고 싶은 생각이 이제 조금 없어질 거예요. 6시 40분. 지금 여러분들 보통 일어나는 시간 7시 반이죠. 그죠? 거기 가면 6시 40분 정도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 지금 보면 20, 30, 30분.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하나고는 한 달에 한 번 나올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11시 반까지 자기 주도 학습인데 그럼 11시 반 되면 다 자나 보다. 문제는 안 잔다는 게 문제. 그럼 걔네들이 안 자고 뭐해?
책을 보든지 뭘 보든지 한다. 왜?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2인 1실이 아니고요. 여기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옷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여기서 불을 켜잖아요. 여기 스탠드가 이쪽에 있는데 불을 켜면 불빛이 이쪽으로 흘러간다. 4인 1실인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불빛이 하나 흘러가면 나머지 3명이 전부 잠을 못 잔다. 불안해서. 쟤 때문에 불안해서 내가 잠을 못 자. 언제까지 잠을 안 자냐? 대체적으로 1시까지 잠을 안 자. 자고 일어나는 게 6시 40분에 일어나요. 참 이렇게 젊음이 좋다는 게 뭐냐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상산고 애들은 조기 축구를 해요. 하나고 학생들 조기 축구합니다. 인조잔디에서 조기 축구를 해요. 상산고는 리그전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공주 한일고가도 리그전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축구 리그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5시간, 6시간 정도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것들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조기 축구처럼 일어나서 리그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대부고는 그 시간에 뭘 하냐면 애들이 주로 농구를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내가 아직도 한 번도 하나고나 외대부고 상산고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체력 운동 하다가 죽었다는 애들 한 명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걔네들 다 코피 터져서 죽어야 되는데 한 명도 안 죽더라고요. 그게 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고는 1인 2기 활동을 합니다. 월화목금 이렇게 하는데 1인 2기가 내가 공부 이외에 예술과 체육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학생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필라테스하고 요가하고 방송 댄스, 복싱 헬스. 이걸 왜 좋아하냐면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게 야식을 먹어요. 자기도 모르게 밥을 2공기씩 먹어요. 왜냐하면 하나고는 이성교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남학생들이 그냥 부채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게 되거든요. 신경을 안 쓴다는 말은 뭐냐면 같이 수업 이렇게 들어가도 실제적으로 화장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추리닝 바지로 그냥 입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애들이 긴장이 풀어지면서 밥을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고민이 뭐냐면 이제 고3이 되면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살 빼야 되는데. 왜 대학을 가면 이 인간다라고 안 만나고 이제 딴 남자애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 몸매를 뭔가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필라테스, 요가, 방송 댄스, 복싱 헬스. 예전에는 필라테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고 식당은 아무튼 스파게티부터 시작해서 샐러드 바까지 다 있습니다.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 그 다음에 하늘고도 기숙사를 하나고를 그대로 본떴어요. 하늘고가 이제 표준으로 삼았던 게 하나고, 그래서 건축가가 똑같아요. 설계를 하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도 거의 포항제철고도 보면 포항제철고는 스타일이 유럽식의 지향을 해요. 그래서 그 지붕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광명제철고도 똑같아요. 광명제철고는 이제 숲에 이렇게 들어가서 학교가 있기 때문에 미스 유니버스 촬영도 거기 있어요. 포철고는 특징적으로 뭐냐면 이런 밖에서 하는 활동을 굉장히 권장을 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경기도에서 오면 애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예를 들면 용인만 해도 굉장히 서울이잖아요. 바로 옆이 분당이니까 괜찮은데 이쪽은 포항 쪽으로 오면 학생들이 느끼는 게 시골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어디로 해소하냐면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윈드서핑하고 그 다음에 조정하고 땀을 흘리게 만들어서 애들을 스트레스를 얻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일 권하는 건 저는 골프 수업. 대학생들을 위해서 골프 수업이 따로 있다. 그 다음 주말 프로그램도 있어요. 왜? 애들이 처음에는 이제 주말 주일에 내가 서울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꾸 가다 보니까 집에서 별로 환영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환영을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 되니까 너 왜 나왔어? 뭐 이런 식의 눈치예요. 그래서 애들이 안 가게 돼요. 그래서 한 달이나 2번에 한 번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가 내려오기 시작해요. 동아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학년당 270명인데 동아리가 9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권 자사고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최대한 넓혀놓는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외교관이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 많을 텐데요. 그럼 실제 외교관이 45명 정도밖에 안 뽑는다는 거예요. 41명이에요. 임용 예정률은 43명이고요. 선발은 45명이에요. 저는 외교관 시험이 제일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45명을 뽑아서 그 다음에 2년 정도를 아카데미를 다녀요. 그리고 2명을 더 탈락을 시켜요. 이 2명이 나는 굉장히 궁금해. 이렇게 어렵게 해서 내가 뽑혔는데 최종 탈락이 된 거야. 그럼 이 학생들이 살고 싶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외교관 시험이 뭐냐면, 자, 영어와 선택은 제2외국어를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내보면 외국 쪽 가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외교관 아니면 국제기구예요. 특히나 유엔이나 이런 쪽. 필수적인 게 뭐냐면 영어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를 꼭 하나 해야 된다. 근데 그 학생들이 왜 난 한학으로 가겠다고 그러지 저는 별로 이해가 안 돼요. 꿈은 외교관인데 왜 나는 한학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면 다시 공부를 다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근데 외고 가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제2외국어를 의무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니까.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JPO나 UNB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경력이. JPO는 주니어 프로페셔널 오피서고요. UNB는 UN 발런티어스라는 거고요. JPO하고 UNB는 이제 바뀌어서 여러분이 이제 모든 UN 기구 산하 홈피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모집 인원과 그걸 공지를 해요. 그럼 내가 거기서 이제 지원을 해서 가게 되는데 JPO의 특징이 뭐냐면 석사 학기 밑으로 학생을 거의 뽑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내가 학사, 하버드의 학사 정도 나왔어요. 서울대 국제경제학을 전공했어요 하면 거의 떨어진다. 학사 이상이라야 유리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학사 이상입니다. 여기는 자원봉사자를 뽑는 거예요. 자원봉사자. 그런데 이 경험이 이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공인 성적을 줍니다. 이게 외고의 공통적인 시스템입니다. 모든 외고가 다 이런 걸 시행을 합니다. 명덕외고가 기숙사가 생겼는데 여기는 아예 명시를 했어요. 심야 자율학습 선택적으로 1시 반까지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한학고는 11시 30분까지가 공식적인 거고요. 명덕외고는 1시 30분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외고와 국제고의 차이는 뭐냐? 외고는 한마디로 제2외국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국제고는 하나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외고는 과별로 선발을 하는데 국제고는 통으로 선발을 한다. 근데 외고는 원어 수업이 많다. 그래서 외고 가는 학생들은 정말 영어를 잘해요. 저거는 국영수사가 신청 면접을 하기 때문에 학과별로, 과목별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오늘 보여주고 싶은 건 입학 전형이 아니라 학교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이게 민사고로 가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 건물이 기숙사예요. 이 건물이 기숙사고 여기가 강의실입니다. 뭐라 보이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요. 걸어다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려올 때는 괜찮은데 끝마치고 다시 올라가야 돼. 근데 내가 방이 7층이야. 근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 그래서 민사고에 하는 여학생들이 전부 하나같이 유리병을 다 들고 다녀요. 알죠? 그죠? 왜 유리병 들고 다니는지. 그게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나의 날씬했던 다리가 이만큼 굵어져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항상 유리병을 갖고 문질러. 서로 간에 문질러줘. 민사고의 특징, 강의실과 기숙사의 거리가 멀다. 그래서 자동으로 살찌는 학생이 별로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한복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복이 사실은 민사고의 한복이에요. 배 나온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 다리에 살찐 게 전혀 안 보인다. 그 다음 학생들은 이 교복을 그냥 항상 수시로 착용을 해요. 어디 놀러 갈 때도 민사고,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딴 학교 학생들은, 야, 민사고 티내려고 이걸 입고 다니라고 하다. 절대 그거 아니다. 이걸 입으면 나의 모든 단점이 다 감춰진다. 수업 받을 때도 한복 입고, 밥 먹으러 갈 때도 한복 입고, 외출할 때도 한복 입고 다닌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앙드레 김이 교복이 좋은지, 이 교복이 좋은지 잘 판단을 해보세요. 외교관 시험은
언어 논리, 상황 판단 이런 쪽으로 한다는 걸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요. 외국어 공인 성적 인증 점수가 외교관 선발할 때 토플,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특목반에 있는 학생들이 평균이 예일 이상이 보통 100점 정도나. 이걸 외고 쪽에 가서 더 갈고 닦으면 실제적으로 외교관 가는데 외고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프로파일러는 범죄 현장에서 프로파일링이라고 범죄자를 근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대학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되는 게 힘들다. 왜? 여학생들이 굉장히 바라는데요. 여자는 10명밖에 뽑질 않는다. 경찰대학의 특징이 뭐냐? 1차 시험 성적을 보고 수능 시험 성적, 학생부 면접을 보는데 결국은 뭐냐? 1차 시험 성적과 영어 수학을 잘 봐야 돼 이렇게 됩니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PD가 되는 제가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참 힘든 게 뭐냐면 선발 인원이 한 해에 몇 명을 뽑아야도 아니고 극소수예요. 방송사별로 안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뽑는 애가 보통 2명 정도. 그래서 경쟁률이 보통 50대 1, 100대 1을 넘어간다. 여러분들이 PD라고 생각하는 것은 종편의 PD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프리랜서 PD를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실제 공무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제일 이게 흥미롭게 생각하는 분야가 하나가 뭐냐면 PD 쪽인데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PD는 어떻게 이렇게 학벌을 보고 뽑았을까라고 생각해요. PD가 서울대, 연대, 고대 이외의 학교에서 뽑히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봤어요. PD 연대 행정학과 나왔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PD들은 대부분 서울대 출신이죠. 네, PD는 창의성을 많이 보거든요. 면접 자체도 창의성을 많이 보는데 어떻게 쫙 보면 10명이 뽑히는데 보면 스카이를 제외하고 나면 한두 명이다. 아나운서하고 완전히 틀려요. 아나운서는 서너 명이 비스카이입니다. 지방대도 뽑혀요. 그런데 PD 기자를 딱 들어가면 스카이를 빼고 나면 거의 없어요. 그러면 PD를 내가 되기 위해서는 스카이를 가야 되나? 아니면 공중파 방송국에서 학벌만 보고 뽑는 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관련 동아리 해야 되고 제가 제일 권하는 건 관련 동아리예요. 고등학교 가면 진짜 동아리 활동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매스컴 방송국 뭐 이런 걸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어린이가 좋아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 그냥 좋은 것 같아. 왜? 어느 선생님 보니까 너무 나한테 잘해주시니까 그냥 좋은 것 같아. 근데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적성에 따라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선택을 하는 게 낫다. 대한학교는 일반고가 1순위입니다. 아직까지. 초등학교 이제 서울교대 입학전형인데 보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와 수능을 합하면 50%예요. 그러니까 50%는 학생부 종합, 50%는 수능하고 학생부 교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등공고교와 외고 내신을 비교를 해보면 한가람이 그다음에 양정, 수학 뭐 이렇게 보면 보통 한가람이 제일 높게 나오고요. 대원외고는 91점이 나오죠. 수학이 명덕외고 84점, 하나고도 79점이 나와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외고 가면 수학을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평균 성적도 안 나올 가능성이 되고 싶으면 경영학과를 가는 게 좋겠죠. 경영학과. 그럼 경영 이게 화두가 요즘에 이거야. 난 공부보다 운동이 좋아. 남학생들이 이게 많죠. 운동선수가 되는 방법도 있고요.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는 방법이 있고 스포츠 구단이 직원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스포츠 에이전트는 올해 KBO가 에이전트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에이전트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시험을 봤더니 75% 정도가 법조계 종사자들이 합격을 했어요. 그럼 뭐야? 에이전트가 변호사 출신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스포츠 구단, 예를 들면 내가 오비베어스 직원이 되고 싶어. 넥슨 히어로즈 직원이 되고 싶어. 대기업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대기업 들어가는. 그 다음에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 게임 관련 업종은 3개가 있어요. 진짜 게임만 하는 거. 학생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직업. 게임만 죽었다고 하는 거. 하루 12시간씩 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 게임을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이 게임을 어떤 식으로 배급하고 유통하고 사지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프로게이머는 진짜 좋은데
되기가 너무 힘들다. 그 다음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 경제에 이르려면 어디가 있냐면 PC방에서 열심히 두들기고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 와 있다는 말은 대부분 어디냐면 이 두 개에 속해요. 프로그램, 게임을 기획하는 사람이 되든지.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 프로그래머. 돈을 대신에 일을 죽도록 해야 되는 사람,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는 누가 창의력이 높고 누가 현재 세태를 잘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제일 노는 게 좋아. 조금 있으면 제가 오늘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우리 CNC에서 제일 많은 학생들이 있는 부류. 친구들과 노는 게 제일 좋아. 뭐 딴 게 뭐 필요해. 일단 노는 게 최고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놀지 말고 어떤 식으로 일단 영어 구분은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해외에서도 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쪽이 유리한 학교 외고나 일반고인데 일반고를 가도 괜찮아. 일반고를 간다고 계산을 해요. 내신하고 비교과를 관리를 해. 그리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외대, 인도어과, 말레이어과, 베트남, 특수어과를 전공을 하면 여러분이 이 전공의 주재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실컷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대학 전체 보면 공학 계열이 제일 취업률이 높은데 69%예요. 69%. 그런데 외대 특수어과는 베트남어과는 93.8%예요. 베트남어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없어서 기업체에서 못 봅니다. 말레이 인도어과 71%, 이란어과 69%, 이태리어과 68.8%예요. 학생부 교과로 가는 방법은 내신으로 가는 방법인데 내신으로 가려면 평균 내신이 1.7등급이에요. 평균 내신. 그러면 제일 밑에 탁 끊으면 2.3 정도 나올 거예요. 이 방법이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한가람고를 갔다 아니면 양정고를 갔다 신목고를 갔다 강서고를 갔다고 했을 때 100명 중에 15등까지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누가 유리해? 외고가 유리해. 왜? 비교과 활동을 보니까. 논술은 누가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을 잘하냐 여기에 따라서 간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딱 여기 생각이 나죠. 가서 왕고 나 일반고인데 내신도 잘하는 거고 그럼 이걸로 가면 돼. 저도 이거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외대 수시 지금 2017년도 논술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제시문이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제시문. 다 읽을 수 있죠, 그죠? 나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문제가 나오더니 제시문 2는 뭐냐면 파수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 다 이렇게 제시문 3가 또 나와. 하나 두 개로 끝나야 되는데 또 나와.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제시문 1의 요지와 제시문 2에서 대립하는 다와 촌장의 입장을 서술해 보세요라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문제 2는 뭐냐면 제시문 3을 바탕으로 제시문 1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제시문 2에서 발생한 문제를 각각 서술하세요. 다시 사람들이 파수꾼을 세웠다. 이게 제시문 2고요. 제시문 3는 기술 발전에 의해서 사회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를 우리말로 서술했어요. 다시 문제를 볼게요. 문제 1. 제시문 1에 기술산업에 대해서 영어로 서술한 것의 요지와 그 다음에 제시문 2에서 파수꾼과 나의 입장에 대립되는 관계를 서술을 해보세요. 문제 2는 뭐냐면 제시문 3. 기술산업의 발전을 바탕으로 제시문 1. 영어 쪽에서 영어 제시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제시문 2. 나와 파수꾼의 입장에서 각각 발생하는 문제를 논술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제시문이 영어 처음에 나온 게 제일 길다. 확실한 건 뭐냐면 제시문 1에서 요지 파악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제시문 2와 3은 우리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을 제시문에서 나온 사람들의 입장과 비교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특목관에서 영어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고 서적을 많이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행스럽게도 특목관 강사님들은 그쪽으로 자꾸 연구들을 하시니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간다면 지금부터 하는 거는 마지막인데요. 5분 이내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도 입시는 어떻게 가는가? 만일 중3이라면 첫 번째 영재고 입시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세종과학고 입시를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외고나 자사고 일반고 중에 선택을 합니다. 4단계는 내가 이렇게도 떨어졌어. 그러면 강제 배정입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끝마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고 시험을 봤어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공계열 학생이야. 그러면 선택의 기회가 3번 있어요. 첫 번째, 영재고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서울 가거나 세종 영재고나 내가 볼 수가 있어요. 떨어져? 그러면 세종 가고 한성 가고 시험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떨어져. 세 번째, 하나고도 볼 수 있고 신목고를 내가 지원할 수 있고 강서고를 지원할 수 있고 외대부고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골라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하나고를 지원했다고 쳤을 때 내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교육부에서 말하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말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 학생들을 처음에 하나고 시험 칠 때 동의서를 받아요. 강제 배정에 대한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고나 외대보고 떨어진 애들을 그 다음에 다 모으는 거예요. 한 통에다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첨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집이 강남이야. 내가 집이 목동인데 상계동에 자리가 비었어.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왕복이 3시간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과연 이렇게 될까가 문제야. 이건 너무 거리 차이가 나서 사실은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합리적인 추론은 뭐냐면 목동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 내가 14단지에 있는 학생이거나 1단지에 있는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목동 쪽이 자리가 제일 많이 비어. 왜? 목동에서 전국권 자사고 하나고 쪽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럼 그 학생 숫자가 이쪽에 배정될 만큼 그만큼 숫자가 비는 거예요. 일반고에서. 신목고에 들어와야 될 학생들이 예를 들면 내가 강서구 하곡동에 있어요. 근데 내가 신목고를 지원하느냐는 거죠. 안 하거든요. 내가 뭘 목동까지 왜 지원을 해? 안 해요. 그쪽은 그쪽에 있는 일반고를 지원할 거거든요. 그럼 이 빈자리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이 14단지야. 신목고를 가고 싶었지만 하나고가 더 가고 싶어서 지원을 했어. 근데 떨어졌어. 그래서 이 박스로 들어왔어. 그러면 14단지 기준으로 해서 원을 그리는 거예요. 원을. 제가 교육부 직원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무적으로. 목동을 근처로 해서 동심원을 그려요. 버스로 10분 거리, 20분 거리, 30분 거리. 그러면 어디가 나타나느냐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 박스 안에가 빈자리가 제일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그게 어느 쪽에? 신목고가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목동고가 나타날 거고 진명여고가 나타날 거고 남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러고 나서 나타날 수 있는 학교가 뭐냐면 구로구 고척고등학교 그 다음 뒤쪽으로 가면 여의도고등학교가 나타나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그 멀리서 가면 서울시는 못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부천 쪽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한계는 뭐냐면 구로고등학교, 개봉고등학교. 그쪽에 갈 수 있는 최고의 한계가. 그 다음에 우리가 동쪽으로 움직였을 때 최고의 한계가 뭐냐면 마포고. 그 다음에 서대문 쪽에 있는 중구 쪽의 학교. 그쪽 바운드를 못 벗어나요. 그러면 이걸 쉽게 얘기해보면 버스 반경 30분 거리예요. 제가 이게 교육부에서 확정됐거나 뭐 발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근데 제가 만약 교육부 담당자의 입장이라면 이게 제일 합리적인 안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굳이 하나고나 외대부고를 포기하고 여학생 입장에서 하나고나 외대부고를 포기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어머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고나 외대부고 갈 수 있는 게 50% 내가 합격 가능성이 있는데 포기하고 그러면 그만큼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여자가 다닐 수 있는 고등학교를 찍어보세요. 어느 고등학교를 찍을 수가 있나요? 신목고가 그렇게 좋은 거야. 목동고가 그렇게 좋은 거야. 진명여고가 그렇게 좋은 거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덕원여고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신도림고등학교 비교해서 그렇게 좋은 거야. 제가 보기에는 경우의 수는 똑같은 것 같아요. 실제 목동고를 진학을 하나 강서구에 있는 어느 학교를 진학하나 그 다음에 구로구에 있는 어느 학교를 진학하나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가는 학교 수준은 거의 그러냐면 목동 쪽에 수시 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학교가 없어요. 대부분 정시 중심이에요. 특히나 여자가 있는 학교. 여자가 있는 학교를 해봤자 목동 진명 한가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목인데
이 4개 학교가 한가름은 이제 자사고니까 빼고 3개 일반고가 수시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랜덤으로 맡겨서 내가 강서로 가든 구로로 가든 아니면 목동 쪽에 떨어지든 간에 사실은 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올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게 3월 말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략적인 게 발표가 될 겁니다. 그때 발표가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는 입시점 연계를 이제 과거 영재고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쪽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지금 과학 중점고가 강서고에서 굉장히 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